자, 보십시오. 그동안 잎에 쌓여서 안 보이던 이 노각 오이 열매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금 드러나네요. 보십시오. 자, 얼마나 좋습니까? 크기도 아주 좋고 제대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놔두면 수확해서 노각 무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농부 드래곤입니다. 엊그제까지 장마가 일주일 내내 폭우를 퍼붓었는데 장마가 그치고 햇살이 나오니까 이젠 또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햇볕이 나면 너무 뜨겁고 또 밑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낮에 작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땀이 비오듯 하고 더워서 자칫하면 심하면 탈수증과 일사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개가 낀 시원한 아침나절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오이가 지금 오이섭을 타고 올라가서 덩굴이 빽빽하게 우거졌습니다. 이때 특히 관리상에 유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선오이 중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5일 날 모종을 심은 이 조선오이가 지금 오이섭을 만들어주고 거의 2달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 덩굴이 많이 우거지고 장마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데도 전혀 어떤 그 이파리의 색이나 덩굴 자람에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생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너무 이 덩굴과 잎이 빽빽하게 우거지다 보니까 지금 통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밑거름을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덩굴과 잎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오래된 잎들이 지금 이렇게 누렇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누렇게 노화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열매가 달려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오래된 묵은 잎들은 따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묵은 잎들을 따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 벌써 이파리 몇 개만 따도 지금 여기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겼죠. 여기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원활하게 드나들면서 통풍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오이에 취약한 병충해 중에서 아주 골치 아픈 진딧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오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녹균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녹균병은 요 오이잎의 뒷면에 하얗게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해서 녹균병인데요. 그게 생기면 이파리 중간중간 누렇게 반점이 생기면서 결국 오이잎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생육에 영향을 받고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면 결국 꽃도 덜 피게 되고 열매 수확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녹균병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분이 부족한데 지나친 고열을 받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흰 가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기와 잎에 허연 가루 같은 것이 끼게 돼요. 그게 생기면 역시 생육과 결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화된 이파리 제거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화된 조선오이 이파리 따낸 결과 이와 같은 양이 따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랫부분이 지금 시원하게 저 뒤까지 잘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묵은 잎을 떼내면서 발견된 이 조선오이의 유형을 보십시오.
자, 얼마나 크고 보기가 좋습니까? 장차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많이 달릴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노각이 하나 또 보이죠? 이건 뭐 이제 금방 무침으로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화된 잎을 제거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오이에게 많이 발생되는 그런 병에 대비해서 친환경 방제 소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오이의 노균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친환경제는 바로 이 모두싹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유황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유기농 여기 그 자재로 인정받았다 합니다. 여기 보면 유기농업 자재 공시 3-6-016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재작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모두싹 제품을 사용해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효과로서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두었기에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싹을 사용할 때는 미리 여기 침전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통이 20리터들이 통인데요. 20리터에 여기 그 회사 소개 안내에 보면 요 뚜껑에 예방 차원으로서는 한 뚜껑, 이렇게 한 뚜껑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병이 발생해서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두 뚜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품 안내에서 권장하는 대로 물을 희석시켜 주는 것이 문제 발생도 되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을 희석시켜 주고요. 자, 흔든 다음에 오이에 뿌려줍니다. 약재를 방제해 줄 때는 잎과 줄기에 골고루 약을 뿌려줍니다. 자, 이것은 2달 전에 만들어 놓은 깻묵 발효 액비입니다. 지금 숙성이 돼서 위에 물에 약 500배 정도 희석해서 액비를 그동안 덩굴과 잎을 또 열매를 키우느라고 밑거름이 소모됐을 오이에 이 웃거름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오늘 조선오이 장마 이후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안개 꼈을 때부터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3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는 어느덧 다 거쳐지고 쨍쨍 이렇게 햇볕이 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덥네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고역이 아닐 수 없지만 채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생장하고 병충해를 입지 않고 늦게까지 무럭무럭 자라서 튼실한 결실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텃밭에서 채소들 키우는데 큰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